안녕하세요. 바른지오 이조입니다. 자, 오늘은 상권 분석 관련해서 유동 인구 분석, 이동 동선은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권 입지는 괜찮은데 왜 장사가 안 되지? 자리가 안 좋나? 자리 좋은 곳에 들어왔는데 권리금 많이 주고 왔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인데 손님이 없다. 왜 그럴까요? 유동인구, 이동 동선, 이동 흐름,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궁금했습니다.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으로 분석 보고서 받고 각종 데이터 통계를 취합해 보면 정말 그럴듯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뭐 예상 매출, 유동인구, 시간대, 연령대, 뭐 경쟁업 점포의 어떤 뭐 예상 매출, 경쟁업 점포 수 이런 것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게 물론 그 개인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의뢰를 해도 어차피 쓰는 분석 도구나 분석 그런 툴이나 소프트웨어는 비슷하니까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 제가 의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얼마 전 포스팅에서 제가 이제 수년 혹은 12여 년 전에 그 말씀드렸죠. 개인 브랜드로 상권 분석 하시던 분들 그때도 블로그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현장 사진 찍고 글 쓰고 분석 내용 적고 이런 걸 제가 예전에 점포를 하나 하려고 이런 이제 뭐 블로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의뢰받은 상권가에 가서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서 시간당 유동인구 흐름, 동선 등을 숫자 카운트기 있지 않습니까? 똑딱똑딱. 그걸로 체크를 하고 분석하고 그 내용을 다는 이제 오픈 안 하겠지만 블로그에 올리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소가 있는 대로변에서 이면도로 골목 상권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은 유독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죠. 물론 뭐 거리가 짧거나 아니면 그 이동 동선에 굉장히 뭐 자주 가는 점포가 있거나 아니면 직객 시설이 또 따로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 좀 많이 다니겠죠. 그 뭐 여러 이제 그런 여러 환경적 요소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유독 그 길로 많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라인과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어, 지금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제가 화살표 해가지고 사람들 이동 동선 제가 항상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항상 눈에 보이니까 제가 이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 블로그에 요거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저희 이제 주거지 인근 활발한 지역 상권인데요. 버스 정류소하고 지하철역,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부터 은행, 통신사 대리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등이 많은 상가 건물 쪽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제 A급지라죠. 그쪽은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라인입니다. 물론 지역 방문이나 이동 사유가 다르니 시간대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이동 동선이 위에 이 이미지의 화살표 체크한 거랑 비슷합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A급지보다 모자라지만 시간대 예를 들어서 뭐 유흥음식점이 오픈하는 오후 4시나 5시때부터는 밤늦게 새벽까지 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이제 하는 곳이죠. 또 이쪽 라인도 점포가 많고 보증금 월세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게 한우 숯불 한우집인데 안에 중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억에 300 보증금 1억에 300, 450, 500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권리금이 제가 권리금만 이제 유심히 보다 보니 권리금이 1억 5백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은 뒤쪽 라인은 영업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입니다. 오후 5시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 보면 정말 많았어요. 북적북적 북적.
정말 불금 이 불금이구나. 수요일 불금,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월요일은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도 이제 많이 다녀봐서 최근에는 전혀 외출을 안 해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한참 뭐 저도 많이 다녔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만 학생들부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가성비, 맛집 뭐 등등. 하지만 최근에는 공실이 꽤 많이 있고 업종도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권리금들을 어떻게 다 회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실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궁금해서 제가 뭐 오후에도 나가보고 저녁 시간에 한 번씩 가고 주말에도 이제 사슬 걸어가면서 한 번씩 봅니다. 그런 식으로 내 눈으로 사람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그 길에는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초보 창업자 하시는 분이나 뭐 이전 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밑에 두 번째 있는 이미지 화살표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것은 부산에서 유동인구 기준으로 2, 3위로 활발한 지역 상권인 덕천 상권입니다. 덕천도 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철 부산 지하철 뭐 작지 않습니까? 몇 개가 없어요. 몇 호선 없는데 2호선, 3호선 이 교차 이제 갈아타는 환승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외로 가는 버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 김해 뭐 이쪽으로 구포역, 구포시장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용료가 굉장히 많아요. 구포시장 뭐 잘 아시죠? 맨날 벅적벅적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북적이는 곳이고 전통시장이 있고 예전에는 어릴 때 보면 지하상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덕천 지하상가 지금도 지하상가가 있지만 공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 뭐 수년 전에는 지하상가에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도 생겼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뭐 좀 밑에 가보면 업종이 좀 다양하지 못하는 그런 좀 환경적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도 A급진 그 덕천동 메인 그 출입구에 나와서 메인 대로변하고 1차 이면도로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붐비죠. 뭐 시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지하철 타서 버스 타고 또 이제 만동 넘어 올라가는 근데 뭐 셔틀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붐빕니다. 뭐 거기는 코로나 전후로나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구간은 비교적 짧아요. 원블럭, 한 블럭, 위아래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면 거의 사람들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기는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 2차 이면도로까지도 점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월세도 보면 450, 5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최근 프랜차이즈 탕후루 이제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 매물 많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 제가 최근에 본 매물이 월세 보증금은 기억 안 나는데 월세가 450인가 그랬어요. 예전 같아서 그 450 충분히 나오죠. 예.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뭐 매물이 소진이 됐는지 어떻게 계약은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블럭 이상 올라가 버리면 저녁 시간에만 장사를 하니까 저녁에는 거기도 되게 북적북적해요. 근데 거기도 되게 업종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뭐 상가주택 개념이라서 거의 뒤쪽은 전부 다 그다음 단독주택들이 있고 상가주택, 다가주고 다세대 이런 주택이 부진해 있는 곳이라서 저녁에만 좀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지역 상권은 자주 다니기도 해서 저도 이제 뭐 유심히 보고 체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동인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분석 기법은 참 많죠. 컨설턴트들도 있고. 근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봐도 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컨설턴트나 이쪽에서 사용하는 뭐 분석 기법, 수집 방법들은 관찰 조사, 뭐 카운팅, 또뭐 공공 데이터, 상업 데이터, 모바일 어플 데이터, 그다음 시간대, 연령대, 뭐 국적지, 이동 경로, 체류 시간, 그다음에 카메라 센서로 또 하는 이게 또 그 기법들이 있나 수집 데이터 수집 정보가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어떤 식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지리정보 시스템 등등. 뭐 이런 분석 도구미 분석 기법을 컨설팅하는 곳이 많습니다. 점포는 뭐 입지 선정, 타겟별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서비스 개발, 신메뉴 개발, 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권 입지 및 입지 분석이나 유동인구 분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 많습니다. 뭐 수십 년 경력 있는 전문가 많고 뭐 AI 활용한 사람 많고 여러 가지 기법들, 최첨단 장비들 많지만 그 사람들의 컨설팅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들을 받더라도 내 눈으로 확인해 보는 습관은 꼭 필요하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보고서만 딸랑 받고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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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는 가서 앉아서 카페에 가시든 식당에 가시든 어디로 다니고 몇 명이나 다니고 저녁 시간에 몇 명 다니고 이런 거 정도는 내 눈으로 확인해보는 습관은 우리 뭐 내 장사하는 거지 남의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뭐 영상 올린 거에도 항상 보시면 단계별 체크리스트 보면서 내가 체크하고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때 뭐 내 눈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뭐 내가 창업을 입지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가는 방향, 라인, 뭐 어떤 업종들이 또 이제 포진해 있는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장 한두 번 다닐 게 아니라 컨설턴트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컨설턴트들처럼 일정 시간 현장에 머물면서 시간대별 고객층, 이동 동선, 선호 점포, 뭐 아이템, 트렌드 이런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또한 창업지 선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 이동 동선에 대해 생각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들 꼭 성공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바른지오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